안녕하세요, 맘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아마 이 썸네일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내 아이를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제가 먼저 썰을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컨설팅을 하실 건가요? 라는 물음이 많아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조금 길지 몰라요. 고등학교 선택부터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나는 어떻게 내 아이를 케어할 것인지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해당하는 학년만 보시던지 아니면은 한번 방송 끝까지 쭉 들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과연 그럼 그때 학년 그렇게 했나? 그럼 부족한지 뭐가 있나? 라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중3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2028학년도에 현재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정말 중3 우리 어머님들이 내신 등급이 5등급제죠. 그때 보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일반고를 선택할 거냐, 특목고를 선택할 거냐, 일반고를 선택할 거냐, 자사고를 선택할 거냐, 일반고를 선택할 거냐, 과중학교를 선택할 거냐. 만약 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 딱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일반고하고 특목고를 선택할 때 일단 일반고든 특목고 같은 간에 1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점이 확실해야 돼요. 즉 상위 10%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은 한번 아이를 대화를 나눠보고 아이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아이가 자신의 공부 습관과 공부를 왜 하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이한테 이런 점들 물어볼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중학교 때는 이제 내신이 잘 나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나오는 이런 평균 같은 경우가 본인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서 나온 영향력이 컸는지 아니면 사교육에 너무 의존해서 그 내신이 유지됐는지를 저는 냉정하게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교육에 너무 의존해서 그 다음에 학원 같은 데 너무 의존해서 내신을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특목고는 보내지 않고 일반고를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들마다 있어요. 정말 그 뭐랄까 공부 근성이라고 할까 있는데 상담하다 보면 공부 근성이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공부 근성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으면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내신을 유지하는 아이들보다 이처럼 공부 근성이 없어서 끌려가서 내신을 의존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주도 학습과 우리 아이가 사고력이 좋은지 이 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일반고냐 특목고를 저는 또 구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또 우리 아이의 이 점을 볼 거예요. 우리 아이가 멘탈이 강하고 흔들림이 있는지 그 점을 볼 겁니다. 즉 중학교 때부터 아이 아빠 친구들이 뭐 하자면 뭐 잘 따라가고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주변 환경에 우리 아이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또한 특목고가 아니고 일반고를 보낼 겁니다. 특목고는 아시다시피 모두 탑으로 몰리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특목고 입학해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특목고 입학하고 나서 일반고로 전학 간 아이들이 많아요. 이제 면접을 준비해 줄 때 그때 보니까.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멘탈이 한번 깨져버리니까 특목고에 자신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거기에 적응 못해요. 더구나가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 뭔가 누구에게 부모님의 좀 의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일반고로 전학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뭐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도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를 보면 알거든요. 전학 갔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설령 멘탈이 깨져버리면 설령 특목고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그냥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은 대학교 입학한 경우를 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일반고냐 특목고냐라고 하면 저는 이 점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뭐가 중요하다? 일반고든 특목고든 간에 상위 10%, 왜냐면 1등부터 5등급제잖아요.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이제 취약하다 보면 저는 일반고로 보낼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해서 일반고냐 자사고냐라는 점도 있어요. 일반 분야 자사고가 당연히 무조건 내신이 최고의 비교과가 내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 안에 듣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사고를 먼저 고려하기 전에 그 자사고가
명문고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사고인지 먼저 구별해 두세요. 물론 자사고도 정말 유명한 명문고도 많이 있죠. 그죠? 뭐 민사고나 포항제초고 상상고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사고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사고라면 저는 일반고로 보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명문 자사고를 희망을 해요. 그러면 특목고처럼 똑같이 어떤 공부할 의지라든지 자기소속서 학습이 있는지 사고력이 있는 것이 그다음에 정말 책상에 딱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에 깊이 파고드는 게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는데 또 책을 좋아하는 건지 그다음에 멘탈에 강한지 이 점을 확인해서 저는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를 네, 이렇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목고하고 이 자사고는 우리 아이가 적합하지가 않아. 그럼 이제 일반고를 결정했다라는 말. 그러면 또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조금 대학교를 올리기 위해서 일반고를 보낼까 아니면 과중학교를 보낼까? 또 여기에서 또 종종 좀 고민이 생길 수가 있죠. 먼저 이제 과중학교를 먼저 선택하기에 앞서서요. 이제 저라면 그 학교를 먼저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과중학교가 어떤 학교는 입결이 좋은데요. 어떤 학교는 입결이 좋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과중학교의 장단점이 있죠. 물화생제 툴을 모두 이수하고 과학과 관련된 고급까지 들어가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교과 이수에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과 이수가 좋다고 해서 입결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내신과 비교과가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고등학교를 조사해 보시고, 저 과중학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좀 많이 보냈어 라고 하면 그때 일단 한번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전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대신 우리 아이가 꿈이 뭐여야 되죠? 이공계열에 관심이 있을 때 과중학교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공계열에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 아이는 뭐 행정학과라든지 뭐 경영학과 쪽 어문계열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한다고 그때는 과중고대 일반고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기계공학, 전자전기,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를 먼저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 조사하는 방법은요, 예전에 저희 맘띵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수치들은 나오거든요. 그 수치를 보면 그 학교가 어떤 상태인지 그 학교 입결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나서 어느덧 우리 아이가 1학년이 되었어요. 1학년 때 당연히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근데 내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 1학년 때, 이제 내신은 솔직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미리 선행을 시킬 거지, 선행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학기 내신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미리 선행을 시켜서 솔직히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학기 때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내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컨설팅 하다 보면 생기별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내신 등급까지 비교 변동폭을 보게 되면은 1학년 1학기 때는 좋았다가 1학년 2학기 때 내신 폭이 쭉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때도 내신에 집중하면서도 그때 빨리 2학기 때도 더 집중하도록, 그리고 취약한 과목이 무엇인지 어떻게 집중할 것을 저는 이제 아이를 그렇게 지도할 거고요. 일단 두 번째로 내신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냐면 비교과 활동도 중요한 건데 저는 1학년 때 학교 활동 다양하게 기왕이면 모든 활동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입니다. 다만 조건은 내신을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기준에서 아이들의 모든 활동 아이에게 이 활동도 해보고 저 활동도 해보고 모두 다 할 거예요. 뭐 컴공이라든지 이걸 이공계열 활동도 해보고 사회계열 활동도 해보고 뭐 진로 탐색을 하던 강의 들을 때 본인의 새로운 분야를 한번 들어보고 하여튼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겁니다. 그리고 학교 임원도 저는 기왕이면 1학년 때 시킬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2학년 때, 3학년 때 솔직히 공부량이 많아요.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는 또 솔직히 또 수행평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임원 활동까지 하는 아이들이 좀 내신이 벅찰 수가 있고 내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학년 때, 3학년 때 홀가분하게 그 수행평가 내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학년 때 학교 임원 활동하면서 리더십도 보여주고 공동체 역량도 보여주고 학교 활동 적극적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1학년 때 최대한 아이에게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아이가 좀 관심 있는 계열에 맞춰서 가입할 거라고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아예 학과에 맞춰서 그냥 활동은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건데, 물론 학과에 맞춰서 이거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계열에 맞춰서 가지고, 이제 전 아이를 이렇게 활동을 시키고 그래서, 동아리 아이는 관심 있는 계열에 맞춰서 가입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수행평가를 했으면 수행평가 이후에 학업적 심화 탐구 활동을 저는 무조건 시킬 것입니다. 뭐라고요? 학업적 심화 탐구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과목이라든지 거기에서 무엇에 대해서 수행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수행 평가 이후에 어떤 점이 궁금해서 진로 영역 다 빼버리고요. 뭐 학과 연구원 다 빼버리고 순수 그 학업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충족시키는 이 심화 활동을 할 겁니다. 왜? 1학년 때 학업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몰라서 독서 활동도 연계할 수 있고 심화 보고서를 통해서 순수하게 학업적인 열망이 있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을 1학년 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이 되었어요. 그러면 1년간 이제 우리 아이의 본인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그다음 이제 보완하고 계획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1학년 때 이제 좀 상기부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기록이 있어요. 멋멋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멋멋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 이런 문구로 끝나는 생활 기록부는 싹 추려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멋멋에 관해서 앞으로 더 공부할 의지를 밝힌 뭐 이런 기록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단지 공부할 의지만 가지고 있다, 단지 호기심을 가졌다, 단지 궁금증만 갖고 끝났다라고 하면 이 점은 메리트가 없죠. 호기심을 가졌으면 당연히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때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겨울방학 때 그 점들을 뭐 할 거냐면 계획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평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뭐 3, 6, 9, 11 수능 모평 봤겠죠. 그러면 모평 성적표를 분석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특히 A, B, C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틀렸는지 저는 그 점을 거기에 보완하고 중점적으로 겨울방학 때 A, B, C만큼 어떻게든 1학년 때 다 맞을 전략으로 공부를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평 성적표를 보면 A, B, 그 1분 문항마다 A, B, C, D, E가 있잖아요. 근데 A, B, C는 누구나 거의 다 맞는 문제거든요. 근데 A, B, C에서 하나가 틀려버리면 등급이 뚝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 B, C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학년 때 그 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부터 서서히 아예 예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이가 2학년이 되었어요. 자, 1학년 때는 생기부를 분석해서 내신이 뛰어난 과목과 역량이 뛰어난 활동을 이제 쭉 추려낼 겁니다. 아무래도 좀 기록을 보면 알잖아. 아, 어떤 내신을 굉장히, 어떤 과목이 내신을 굉장히 좋았고, 아, 어떤 활동에서 우리가 역량을 잘 드러내는데 그 점을 선택하고, 먼저 선택하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1학기를 마치면서 가장 우수한 과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할 겁니다. 왜 2학년 1학기 때 그때를 기준으로 잡게 되냐면 먼저 거기 어차피 내신이 거의 다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1학기를 마치면 가장 우수한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으면 그 우수한 과목에 맞는 학과 위주로 2학년 때 상기부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1학년 때는 학업적인 역량을 쭉 보여주는 학업적인 심화 역량을 보여줬다라면 2학년 때는 우리 아이가 가장 뛰어난 과목에 맞춰서 그 과목에 맞는 학과 위주로 2학년 때 상기부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학과를 목표로 하는데요.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수시는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2학년 2에 1학기를 마치고 소신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교 라인과 학과를 대략 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 아이가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가 2학년 1학기 내신을 그때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먼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엇이냐면 2학년 1학기 내신이 2학기 때로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제가 생기부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2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이나 2학기 내신 등급과 꾸준히 유지가 되고요. 이 내신 등급의 3학년 때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더구나가 2학년 때 1학기 때 이미 내신이 딱 나왔으면 이미 거기서 아무리 올라도 한계가 있고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미 이제 학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아시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이 많고요. 등급이 있는 과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올리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저는 딱 그러니까 학과를 마칠 때 최소 2개의 학과 지원 가능하게 맞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 여학생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든지 사회학과라든지 막 그런 학과 많으죠. 심리학과도 많이 좋아하죠. 근데 나는 미커 할까 하면서 완전히 이 학년 미커 쪽으로 쭉 만들어낸다라든지 뭐 나는 뭐 거기 심리학과를 완전히 심리 쪽으로 만든다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왜냐하면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수시 지원할 때는 지원 가는 선택지가 많을 때 대학교로 올릴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아이가 경영학과 혹은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해요. 그러면은 그 학과에 관련도 활동도 하고 어떤 특정 나라에 관심 보여서 어떤 공공외교라든지 그 나라의 공공외교라든지 그 나라의 사회적 기업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문 계열로 대학교를 올릴 전략도 같이 할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구성해서 생활기록부는 경영학과인데도 어문 계열로 대학교를 올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컴공이나 소프트웨어로 희망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4차 산업 때문에. 그러면은 컴공 소프트웨어 관련도 하면서 산금, 산업경영공학, 산업공학과죠. 산업공도 같이 2학년 때 생기면 보여주면서 3학년 때 선택지를 누릴 거고요. 만약에 우리 또 요즘 생명공에 많은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생명공 코र्스 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공이라면은 기왕이면 그 생명계 환경 혹은 식물 관련 활동을 연계해서도 대학교로 올릴 전략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어떤 한 학생이 생명 쪽으로 맞춰졌지만 식물 쪽도 활동도 같이 계속해서 연계하다 보니까 식물 쪽으로서 경희대로 대학교로 올린 학생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학업적 심화 탐구 활동을 했다면 2학년 때는 본인의 학과와 관련된 깊은 과목 수행평가 이후 희망하는 학과와 연계해서 심화시켜 나가는 게 2학년 때 저는 그렇게 지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와, 2학년, 이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나와요. 아, 이 학생은, 와, 1학년 때 좀 학업 역량도 잘 보여줬는데, 2학년 때는 그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진로 역량까지 보여주는 그런 생활 기록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저는 동아리를 꾸준히 유지하라고 할 거예요. 이제 관심 계열과 연계성이 있다. 근데 완전히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과 좀 맞지가 않다라고 하면 그때 그 선택지가 있다면 그 동아리를 선택하게 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유지하는 방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학년 때, 1학년 때도 심화를 시켰다면 2학년 때도 독서나 보고서도 심화시킬 것이지만 저는 그걸로만 지도하지 않을 겁니다. 직접 발로 뛰는 심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직접 발로 뛰어서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로 지식 공유를 한다라든지 이처럼 직접 발로 뛰는 심화 활동을 하는 그런 생기로 돌아. 그러면 아이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생활 기록부가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내신 2.7로 한양대 국제학부 합격했던 그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 점이 많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단지 본인의 그래, 나 독서 활동도 심화시키고 또 보고서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2학년 때처럼 발로 뛰는 심화 활동을 해서 이 학생은 활발한 거, 우리 아이가 역동적이고 정말 이런 욕구가 많구나라는 점들이 저는 2학년 때 두드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됐어요.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1학년 생활 기록부와 2학년 활동들의 연계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고 특히 저는 2학년 좀 행택을 좀 잘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시했을 때 3학년 행택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2학년 행택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평가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행특부터 확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행특은 교사 추천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택에 보면 그 아이의 학업 역량이라든지 진로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 점이 잘 드러났는지 저는 그 점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또 뭘 할 수 있냐면 생계를 보완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이 좀 미흡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때 학교 선생님 양해를 구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발로 뛰는 활동 좀 부족한데 이런 활동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목표를 점검할 겸 ABC가 안 틀리는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수능을 준비해야 돼요. 특히 이제 수능도 준비하면서 수능 특강을 좀 미리 우리 아이가 좀 예습을 한번 해보라고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3들 되면 이제 수능 특강 학교에서 들어가는데 그 수능 특강이 어떤 학교는 그냥 교재로 사용하는 거에서 시험 문제 교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마 학생들 경험할 거 이제 영어라고 하죠. 영어 독해와 작문도 교과서로 듣지만 저 수능 특강도 듣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는 그 시험 범위가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도 시험 범위가 되고 그다음 어떤 범위에서도 수능 거기 시험 범위가 돼. 근데
더구나 수능 특강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갑자기 난이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수능 특강은 먼저 예습을 하고 특히 어떤 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 거기에 이제 유형편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뭐 어떤 철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경영, 경제 어려운 게 너무 많아. 그거 솔직히 한글로 봐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해 안 가면 그 점은 영어부터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점은 배경 지식부터 이해를 넓히도록 저는 시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덧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3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3학년이 되었으면 이제 2학년 마쳤으니까 이미 대학교 라인 정해졌어요. 그럼 3학년 때는 저는 이렇게 시도할 거예요. 학종, 즉 소신 이상으로 합격 가능성을 올리는 생기부 경쟁력에 저는 집중할 것입니다. 1학년 때는 학업 역량을 보여주고 2학년 학과 즉 진로 역량을 보여줬다면 3학년 때는 2학년 활동을 끄집어서 진로 심화 역량으로 나갈 거예요. 즉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거나 어떤 거면 뛰어난 게 나왔다면 그것을 3학년 때 끄집고 와서 더 깊은 진로 심화 역량으로 3학년 때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생기부에 드러나는 학과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3학년 때 보여줘야 되는 거다. 막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학과를 3학년 때는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즉 거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처럼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구체성이 없으면요, 3학년 생기부 퀄리티가 2학년 생기부 퀄리티하고 비슷하게 돼요. 뭐지? 특별한 게 없네라고 나오면은 그런 느낌을 주는 생기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수행평가만 더 깊은 심화 탐구 보고서와 독서 활동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학년들 이제 육모가 나오죠. 산모는 그다지 뭐 산모는 솔직히 자기가 어디 대학교 라인까지 갈 것이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재유성이 없는데. 근데 산모 같은 경우는 본인 취약점 파악하는데 육모 결과를 딱 보게 되면 재유성이 대략 한 절반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능 당일에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해서 대학을 8개 정도 구상할 거예요. 이때는 8개 되는 구상할 때는 육모 결과를 봤던 최악의 경우의 수능에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를 가정하고 8개 정도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생기부 확실히 마무리 짓고 혹시 부족한 역량이 있는 건지 부족한 활동 점검을 이제 채우고 수시 6장 카드를 결정할 것이에요. 근데 수시 6장 카드를 결정할 때 물론 제가 야 이렇게 지원해라고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먼저 아이의 의견부터 저는 먼저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대학교는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들으면은 기준점에 잡히고 수시 6장 카드가 쉽게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너는 최소 어디 대학교까지 가고 싶어? 그럼 어디까지 가고 싶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을, 그럼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러면은 한번 우리 좀 더 대학교 올릴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이하고 대학교 상의를 해서 저는 대학교 수시 6장을 구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죠? 자, 수시 원서를 딱 우리 아이가 썼어요. 그러면 면접과 수능에 올인하면서 최대한 저는 아이가 수면 보충을 하도록 올렸고, 왜냐하면 수면 보충으로 컨디션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3 때는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친 상태예요. 막 살이 쪽 빠진다라든지, 막 코피도 자주 흘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감기도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 저하와 이렇게 체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과 컨디션의 50%를 차지하도록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수면 보충을 해서 체력과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면접 리허설을 좀 빡세게 시킬 겁니다. 이제 면접 리허설 어떻게 시킬 거는 이 활동 뭐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압박 질문과 꼬리 질문으로 실전처럼 저는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면접 역전율이 높았던 이유가 아이들 실전 리허설로 했는데 이 활동 무슨 활동했어? 라고 물어보지는 않고 그 활동 무슨 활동했어? 그럼 그 활동 무슨 개념이 들어갔어? 그 활동이 본인의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됐어? 뭐 추구할 때 이처럼 압박 질문과 꼬리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면접장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면접 리허설 굉장히 많이 시킬 겁니다. 이 점은 굉장히 많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역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노력과 결과를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학교 결과가 나왔어요. 다 대학교 결과가 나왔으면 저는 아이에게 이걸 물어볼게요. 이 대학교 만족하니? 혹은 반수도 해볼 의향이 있는지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아이가 저는 한번 반수를 해서 한번 대학교를 한번 올려보고 싶어라고 하면
3학년 생활기록부를 보완해서 행특까지 잘 마무리해서 반수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년 그래요. 이제 보통 대학교 라인에 딱 정해지게 되면 대학교 라인 정해지게 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대학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3학년 2학기 때 최대한 내신골을 올리고 3학년 2학기 때 생계부를 심화시켜가지고 역량 드러내서 대학교를 올릴까라고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긴 보완해서 대학교를 올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여학생은 단국대로 합격했는데 반수를 해가지고 이화여대까지 대학교에 올린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충남대 경영이었는데 어디까지 올렸냐면 건국대 경영학과까지 반수를 올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수를 많이 올린 케이스가 있어 그러면 이런 점도 저는 아이에게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 아이를 지도를 하게 될 때, 고등학교 선택 때부터요. 물론 저 내신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하긴 하되 무엇도 중요하다. 생활 기록부의 퀄리티를 최대한 연계성 있으면서 끌어올리고 그 생활 기록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스토리가 잘 보이게끔 이렇게 저는 시도할 것입니다. 더구나가 내신의 1등급에서 5등급대라고 하면 솔직히 지금 9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2등급부터 현재 2등급 모두 1등급에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등급을 과연 이 아이가 뛰어난 아이인가라고 믿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일반고마다 좀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부 경쟁력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아이라면 이렇게 수도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봐왔고, 뭐 수시가 6강탈 떨어진 아이들도 분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면은 정말 수시가 잘 끝날 수도 있을 건데라고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꼭 고1, 고2, 고3 연계성 있게 무엇을 도려내야 되는 건지 그 점 잘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